그래서 보통은 연예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같은 연예인을 안 만나려고 하고 막 도덕의 그 기준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런 조언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쁜 여자 만나볼 거 다 만나보고 했는데 결혼할 여자는 그 얼굴 보는 거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리선의 해외 축구 선수들 보면 일찍 결혼하거나 소꿉친구랑 결혼하는 사례도 종종 있던데 명성 있고 돈도 많고 피지컬도 좋은 선수들이 왜 꿀잼을 포기하고 일찍 결혼하는 걸까요? 저런 거를 보면은 이제 좀 순수한 친구들이 참 많다고 느껴요. 그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왜 꿀잼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결혼해도 다들 꿀잼 인생 잘 살아요. 충격, 와이프는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같아요. 당연히 이제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이랑 결혼 같은 거를 해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통 사업가들이랑 결혼을 하거나 막 이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밖에 나가서 이제 남자들이 막 놀고 이러는 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좀 용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막 이해심이 많은 막 그런 여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마음은 섞으면 안 된다 주의가 있고 뭔가 마음을 다 섞으면 안 된다는 주의가 있고, 그냥 뭐 옆에 앉아서 술 정도 따라주는 거는 괜찮다라는 주의가 있고, 아예 유도리가 없는 정도도 있고, 다 그런데 보통 그렇게 스포츠 선수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너무 그 노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평생 동안 스포츠 선수들을 알 수 없는 어떤 그 연예계를 알 수 없는 어떤 평범한 그 직장인 생활만 하면서 직장인들과만 교류를 했던 사람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놀고 막 이러는 걸 보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봐왔던 사람들은 그게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막 큰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예를 들어서 뭐 이건 사실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우성 님도 그 문가비님 그 혼외자를 낳았는데 그걸 낳고 나서 오래된 여자친구랑 지금 결혼을 하시잖아요. 이미 결혼을 하셨나? 근데 결혼한다고 이제 발표가 난 것만 제가 봤었는데, 사람들이 여자친구 속도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다 그냥 그래서 보통은 연예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같은 연예인을 안 만나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도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런다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금 이렇게 어떤 도덕의 그 기준이 조금 많이 달라요. 올해 아버지상 받은 존테리 바로 내년에 바람피다 걸렸죠. 근데 처음부터 꿀잼 인생 살아야지 하면서 결혼을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언을 모르시나요? 여자는 3명이 필요하다. 이것도 팩트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의 자서전에 적으신 겁니다. 여자는 오솔길용, 뺑뺑이용, 그리고 무슨 용이 필요하다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막 그런 조언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할 여자는 그 얼굴 보는 거 아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조언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쁜 여자 만나볼 거 다 만나보고 했는데 결혼할 때는 얼굴 보지 마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언해주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애초에 결혼할 때부터 결혼 따로 뭐 따로 이거를 그냥 그 생각 염두를 둔 채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 얼굴 필요 없는 거야. 와이프 그냥 착하고 애만 잘 볼 것 같고 그냥 살림만 잘할 것 같고 이거 원툴로 보고 가는 거고, 내가 즐길 거는 그냥 물론 다 이런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경향성이 있다. 오솔길 잠자리 가정용이라고 했나요? 오솔길은 뭐냐면요, 이렇게 길을 이제 걸어 다니면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오솔길용 여자가 필요하고 가정용 여자가 필요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근데 그 당시 시대상을 좀 봐야 되긴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몇십 년 전 얘기잖아요. 몇십 년 전에 그 남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어디 그 음식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여직원들한테 그 팁 던져주고 이제 엉덩이 주물럭주물럭 거리던 그런 시대였어가지고 그 심지어 그거를 이제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그거를 본인 와이프가 있는 앞에서 그런 남자들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옛날에는 본인 와이프랑 자식들이 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 여직원 엉덩이 주물럭거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인도네시아에서는 남편이 여자친구 만나러 다니는 걸 와이프가 허락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남자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를 하기도 전이었는데, 그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초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만삭이었을 때였단 말이야. 근데 와이프가 제 친구한테 돈을 줬어요. 요즘에 나 만삭이고 해가지고, 못해가지고 힘들 텐데 나가서라도 풀고 오라고.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리고 남자는 이제 성욕이 많고 여자는 성욕이 없는 경우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이런 거를 본 게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는 성욕이 되게 많은데 성욕이 별로 없는 여자친구를 사귀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맨날 하자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아 오빠 그냥 좀 밖에서 풀고 오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했던 여자애도 있고 그거를 별로 그러니까 다 사람은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개념이 조금 다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이상형이 도파민과 안정감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두 개가 양립하기가 되게 힘듦.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그래서 제 강점이 저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국에는 그 결혼할 만한 남자가 나왔을 때 그 현타가 오는 이유가요. 저 남자는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하겠다 같은 느낌이 드는 남자는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재미가 있는 남자들은 가정에 충실할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재미있는 남자들은 또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내가 놀고 연애는 좀 재미있는 남자랑 하고 싶은데 이 새끼들은 자기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저는 거기에 그 밸런스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좀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는 데이트 비용 반반 내자고 하는 걸 반반이면 내가 너를 왜 만나냐고 말한 경우에는 헤어지는 것만 답일까요? 본인이 남자인 거예요, 여자인 거예요? 아, 남자친구분이신데 데이트 비용 반반 내자고 했더니 반반이면 내가 너를 왜 만났냐고 들었던 게 이제 남성분이셨어요. 그러면은 만나면서 마음 정리하세요. 애초에 그 여자친구가 저렇게 먼저 이제 약간 거래 관계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데이트 때 쓰는 돈을 그냥 앞으로는 좀 화대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자친구분이 먼저 그렇게 사이코패스적으로 대답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인도 그냥 아 얘랑은 어차피 결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앞으로 만날 때라든지 어떻게 내가 돈을 썼으니까 아 뽕 뽑아야지 아 오늘 들어가기 전에 대시를 해야겠구나 라는 마인드로 뭐 여자친구가 나중에 뭐 그런 식으로 따질 수도 있잖아요. 오빠는 이런 거 하려고 나 만나? 이러면은 똑같이 돌려주는 거지. 내가 이거 안 할 거면 너를 왜 만나? 아니 야 내가 돈도 너보다 더 많이 내지. 네가 전에 그랬잖아 나한테 돈 똑같이 낼 거면 나를 왜 만나냐며. 그럼 나도 마찬가지 아니야. 이거 안 할 거면 이거라도 안 하면 내가 너를 왜 만나. 리섭님 원래 사람은 본인이 갖지 못한 걸 갈망한다고 알고 있는데 연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예를 들어 리섭님은 INTP이신데 ESFJ 여성분한테 끌린다든지요. 이거는 이제 그거랑은 좀 다른 건데 내가 가진 결핍을 조금 갈망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갖지 못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T성향이고 N성향인데 별로 저는 N성향과 T성향 때문에 제 인생에서 별로 손해보는 게 딱히 없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그러면은 굳이 이 반대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성향이 P 성향이다 보니까 제인 여자가 조금 나 대신에 조금 더 꼼꼼하게 어떤 것들을 체크해줬으면 하고 나 대신에 어떤 정리정돈 같은 걸 해줬으면 하고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제2 성향을 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P인데도 P가 좋습니다. 같은 P가. 제이들은 사람 존나 피곤하게 해가지고 싫어요. 리섭님은 그래서 머리 작은 여자를 좋아하신 거군요. 저건 제가 맨날 말하는 거잖아요. 제가 머리가 커가지고 저는 머리 작은 여자가 아니면 안 만났다고. 독박 육아 대 독박 벌이 누가 더 힘든가요?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독박 벌이가 훨씬 힘들고요. 단기 임팩트로 봤을 때는 독박 육아가 훨씬 더 힘들죠. 리섭님 저 내일 애기 낳으러 가요. 떨려서 잠 못 자는 중. 아이고 순산하실 겁니다. 예쁜 아기. 아 너무 부럽다. 저희 그 와이프 친구 커플이 그 얼마 전에 이제 쌍둥이를 낳았는데 요만하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애가 진짜 요만해요. 거의 강아지만 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안고 산후조리원에서 안고 있는 걸 보는데 아 그때 진짜 그때 많이 안아줘야 돼 진짜. 그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희 와이프는 참고로 제왕절개하러 가는 날에 본인이 운전해서 갔습니다. 제가 와이프보다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을 하면은 이제 저희 와이프가 되게 답답해해요. 그래가지고 제왕절개 하는 날에도 본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갔어요. 나이는 44세고 미혼입니다. 매장 하나 하고 있고 월 순수입은 800에서 1000 정도입니다. 부모님이 결혼을 원하시는데 저는 지금 혼자 생활이 좋거든요. 종일 누워있거나 게임하고 빈둥거리기를 좋아해서 결혼해서 마누라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따로 외로움은 못 느끼는 편입니다. 근데 이세는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 생활 패턴을 바꾸기 힘들 것 같은데 배우자가 이런 제 모습을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주는 배우자가 아니면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게 뭐냐면은 워낙 저는 개인주의가 심하고 워낙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같이 있는 거를 아예 상상을 못 했었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집에 놀러 오고 이러면은 얘네는 왜 집에 아직도 안 가는 걸까 생각이 처음에는 좋지, 처음에는. 근데 이제 조금만 얘네가 좀 지나고 나면 왜 안 가는 거야? 이 생각이 막 들어. 그러니까 가끔 여자애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 아니, 우리 집에 얘가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면은 지도 나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존나 웃기게 지는 계속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너는 안 나가? 얘기를 하면은 오빠 갔다 와. 이지랄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 결혼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도 이거 질문해 주신 분이랑 똑같은 성향이거든요. 저는 집에서 맨날 쉬는 날에는 저는 항상 누워 있어야 돼. 누워 있어야 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빈둥거리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그런 꼬라지를 못 보는 여자들이 있어. 당연히 남자가 제 구실을 못해. 무슨 뭐 한 달에 막 150만 원씩 벌어와. 간헐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빈둥대면 꼴 보기 싫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여자가 그래도 꼴 보기 싫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해 주신 분은 돈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벌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히려 방에서 뒹굴뒹굴 거리면서도 그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자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자분을 만나게 된다면 결혼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제가 남자들한테 연애 조언을 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여자랑 잘 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아닌 나를 연기를 해서 결혼을 해. 나는 주말이면은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싶은 사람인데 누워서 넷플릭스 봐야 되는 사람인데 여자를 꼬시려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뭐 주말이면은 야외 드라이브 같은 거를 좋아하고 뭐 여름에는 빠지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해외여행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내가 일단 얘를 꼬셔야겠으니까 나도 그런 거 좋아해 하면서 오빠랑 결혼하면 그러고 맨날 해줄게 하면서 막상 결혼하면은 이제 그게 내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삐걱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성분들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항상 하세요. 대놓고 나는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거를 좋아한다. 왜냐면은 평소에 일을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개팅 자리에서 첫날에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얘도 나한테 호감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상태면은 또 관계가 또 진정이 됐으면은 이 여자애가 나의 수입 상태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고 구조를 가진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자면은 800, 1000만 원을 번다는 남자가 그런 남자는 집에서 좀 누워 있어도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80에서 100만 원 버는 남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만약에 예비 신부 되실 분을 만났다면은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 나는 원래 극아이 성향이어가지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좀 충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일을 할 때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인지를 시키고 여자도 거기에 동의를 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다면은 그때는 저는 결혼하는 거 추천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결혼하는 거 비추천하고요. 겜순이 만나세요. 맞아요. 저희 와이프도 겜순이여가지고 저랑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취향이 잘 맞아요. 저희 와이프는 제가 누워있으면 아예 건들지도 않고 게임하고 있어도 아예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저랑 저희 와이프는 다다음 달인가 아이온2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벌써부터 할 생각에 서로 막 엄청 기대하고 있거든요. 서로 이거 사전 예약 언제부터 시작이야 하면서 막 카운팅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다 맞는 짝이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본인의 모습이 아닌 상태로 다른 모습을 연기하면서 어떤 여자를 꼬시려고만 하지 않으면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리선님 저 내일 훈련소 갑니다. 다녀와서 리선님 유튜브 몰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잘 다녀오시고요. 꼭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결혼 앞두고 파혼 고민인데 죄책감이 듭니다. 사연도 있고. 그 죄책감 때문에 결혼하실 거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죄책감으로 평생 살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더 많은데 그 상대방도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도 막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 나랑 만나는 여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헤어지는 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결혼한다? 난 내가 안 할 것 같아. 그게 뭐야? 내가 그지야? 뭐 적선 받아가지고 결혼하는 거야?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이 한 달 안 남아서 진행시킨 일도 많고 성격이 크게 못한 건 아니라서 고민이 됐어요. 안 좋은 일 한 번 있었던 것도 걸리고 한심해 보이겠지만 이렇게라도 말씀드려 보네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배 나아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매몰 비용의 오류잖아요. 여태까지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저걸 돌이킬 수가 없는 건데 식장 들어가기 전에도 이거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그냥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섭님은 광고 같은 거 안 받으세요? 저 허구한 날 맨날 그 영상에서 뭐 강의팔이하고 옷팔이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이제 광고까지 받으면은 아무리 제 구독자들이 내성이 강해도 못 버팁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리선님 항상 너무 감사합니다. 리선님 연애 강의 덕분에 평생 맛보지 못한 연애의 맛도 보고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질문할 때마다 친구들이 알아볼까봐 아이디 바꿔서 질문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저렇게까지 철두철미하시다니 크게 되실 겁니다. 위압감을 주거나 만만해 보이지 않은 방법 중에 눈썹 문신을 하는 것과 몸을 키우는 방법 외에 다른 외적인 방법이 더 있나요? 눈썹 문신은 만만해 보이지 않은 법이랑 별 상관없어요. 몸을 키우는 방법이 최고고 뭐 다른 거는 뭐 딱히 뭐 없어요. 남자는 후드 정말 이쁘네요. 나오면 바로 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나왔어. 후드티는 봄에 나올 것 같아요. 원래 가을에 내려고 했는데 지금 아우터 밀려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항공전평 올해 나오죠. 리섭님 옷 벨트 바지 입으니 살면서 처음으로 옷 잘 입는다는 말 들었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미래 신도시는 어때요? 전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아기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소아과도 3분이면 가고요. 소아과 뛰어가면 진짜 1분이면 가요. 그리고 앞에 이제 제가 PT 다닐 때 오히려 그 도곡동 살 때는 PT 샵 이런 데 가려면은 막 차 타고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PT 샵도 걸어서 5분 거리, 그리고 마트도 다 걸어서 갈 수 있고, 이게 진짜 사람 살기가 되게 좋게 돼 있어가지고, 신혼부부들, 여기 애기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살기가 너무 좋게 돼 있어가지고. 리사님, 치아 교정이 끝나면 발음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치아 교정을 하기 전에 제가 하는 말을 막 녹음해서 막 들어본 적이 막 유튜브 같은 거를 하지를 않았었으니까. 낯설 리섭님 저격한 분은 어떻게 됐나요? 뭐 본인 입으로 자기가 일반인이라더니 요즘에 뭐 인스타에 무슨 뭐 인플루언서 되려고 아주 똥꼬쇼를 다 하고 있던데요. 아주 지 좋을 때만 일반인이고 아니 지 아쉬울 때만 일반인. 정말 자기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낯설 끝났으면 조용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낯설 끝났는데도 뭐 올리는 것마다 뭐 27기 영수 어쩌고저쩌고 올리고 있는 걸 보면 참. 리선님 안녕하세요. 직장 동료한테 관심이 생겨서 따로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2번 정도는 술자리 하면서 남녀의 대화를 나눴고, 한 번은 주말에 따로 근처 데이트를 다녀왔는데 관계가 진전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 마음을 얘기했나요? 직장 동료인데 2번 정도 술자리를 하면서 남녀 대화를 나눴고 주말에 따로 또 만나가지고 데이트까지 다녀왔으면은 그게 관계가 진전된 게 아니면은 뭐가 관계가 진전된 거죠? 아까 직장 동료랑 관련 질문 드렸었는데 3번 만나는 동안 마음 표현은 하지 않고 애매하게 흘리기만 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 대놓고 호감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게 맞을까요? 직장 동료라서 틀어지면 힘들어질까봐 너무 재면서 한 것 같습니다.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 꼬시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서로가 이제 눈치를 엄청 보고 막 이럴 거여가지고. 근데 여자가 벌써 3번이나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특히 주말까지 시간을 내가지고 데이트한 거면은 저는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만났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네팔을 시작으로 전 세계가 지금 헝거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필리핀에 있는데 무섭네요. 아, 필리핀은 조금 그 치안이 안 좋아서 무섭긴 하시겠네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치안이 괜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 암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없습니다. 그니까 제가 이게 매번 느끼는데요. 내 인생이 바쁘면은 이게 사회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진짜 무슨 뭐 암살이 일어났다, 아까 전에 무슨 뭐 헝거 게임이 시작됐다, 뭐 네팔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뭐 그딴 게 나랑 뭔 상관이, 약간 이상하게 이 생각이 들어. 근데 예전에 조금 이렇게 뭐 방구석에 좀 뒹굴뒹굴할 시간이 있고, 거기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다 무슨 뭐 방구석 날백수 막 이런 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요즘에 뭐 이제 조금만 짬이 나면은 뭐 잠잘 시간밖에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뉴스 볼 시간도 없고 그냥 남들 일에도 관심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솔로도 저는 재미도 없어요. 요즘에는 나는 솔로 볼 시간에 그냥 막 한숨 더 자고 싶고 이런데, 그냥 일이니까 보는 거거든요. 일이니까 이제 꾸역꾸역 보면서 그냥 뭐 제가 저런 말을 했구나, 저런 말은 저런 뜻으로 했겠구나 하면서 그냥 무표정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친구들이 뭐 단톡방에서 뭐 누가 요즘에 뭐 바람이 났대, 바람이 나서 뭐 걸렸대, 무슨 뭐 그 누가 뭐 여자친구가 생겼대, 누가 파혼을 했대, 뭐 이런 얘기를 해봤자 나는 아무런 관심이 안 생기더라고. 너무 막 바쁘니까. 4살 연하 못쏠 남자친구 사귀는데 남자친구가 리섭님 엄청 좋아해서 영상 정주행했어요. 아주 훌륭한 남자친구분을 사귀고 계시네요. 결혼하세요 꼭.
이사님 연애 강의를 듣고 알려주신 왼보 관리하는 중인데 제가 164라 거절을 좀 많이 당할 것 같아서요. 성형이라도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얼굴은 평균 이하고 체중은 정상, 체중 운동은 계속 하는 중입니다. 솔직히 저도 예쁜 여자 만나고 싶습니다. 외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모르겠네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으면은 근데 남자도 전 성형하는 거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저 새끼 했네 했어 이 티가 나면은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낫고. 리서님 한남피플의 모든 옷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남피플의 철학이 반영된 가죽 자켓은 론칭 계획이 없으실까요? 일단 기본템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베이직 아이템을 싹 다 깔아 놓은 다음에 그렇게 그 매니아틱한 아이템은 그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 자켓을 만들려고 해도 내년에나 나올 거예요. 그런 거는. 리섭님이 20살 명문대생이 되시면 뭐부터 하시나요? 저는 미팅부터 할 것 같아요. 요새는 투블럭보다 소프트 투블럭을 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투블럭 하면은 병신소리 듣기 딱 좋아요. 연애 강의 수강생인데 인간관계 고민이 있습니다. 리선이 예전 영상에 안 맞는 상사에게 비위 맞히는 꿀팁 영상들을 봤는데요. 그렇게 비위를 맞추게 되면 계속 저를 귀찮게 할까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현재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싫어하는 분은 제 생활 전반을 담당하는 사감에 가까운 상황인데 그냥 사무적으로만 대하는 게 나을까요? 그분이 저를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관학교 시스템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평생 봐야 되는 분이고 그분의 입김이 세다면은 비위 맞춰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보면은 진짜 군인들이 거의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갔다 와 보신 여성분들은 군인들이 다들 되게 일할 때 되게 멋지게 막 남자답게 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그 군 생활하면서 본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참모부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직업 군인분들이랑 있던 시간이 더 길어요. 어떻게 보면은 같은 병사들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정보과에도 있었고 막 인사과에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라 그러더라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네. 그 과장님들을 모시고 더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면은요 거의 내시 수준으로 싹싹 빌어요. 나는 군인들이 아니라 내시들 같아. 뭐 단장님이라도 또 그러면 단장님 막 이러면서 거의 뭐 파리가 이렇게 손 비비듯이 막 손에서 아주 그냥 불이 나도록 이렇게 손을 싹싹싹 빌면서 거의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고 막 장난 아니거든요 군인들이. 그래서 군인들 실제로 일하는 거 보면 별로 멋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들 다른 군인들이 다들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로 군인으로 정말로 말뚝을 받고 정말 큰 야망이 있다면은 남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직업의 특성이라고 생각해야죠. 뭐 나는 일종의 서비스직도 겸직하고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1학기만 보면 되는 사이기는 하고 평생 볼 사이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은 그냥 병신으로만 남지 않게 하세요. 싸가지 없는 놈으로만 남지 않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형님 실행력이 너무 안 따라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를 해야 움직이게 될까요? 저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냥 그 안 하면 되는 상황을 만들라니까요. 진짜 해도 안 되면 뭐 그런 거라도 하세요. 친구한테 한 100만 원을 줘요. 내가 예를 들어 뭐 내일 모레까지 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친구한테 100만 원 주고 야 내가 내일 모레까지 이거 안 하면은 100만 원 너 가져. 그리고 내가 하면은 그때 100만 원 다시 줘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친구는 쌉 T로 구해야 돼. 그 친구를 F로 구하면 안 됩니다. 존나 융통성 없는 쌉 대문자 T로 구해야 돼 그 친구를.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 새끼 이틀 뒤에 아 나 취소 그냥 다시 내놔라고 해도 이 새끼 절대 안 줄 새끼여야 돼. 걔한테 100만 원을 맡겨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실행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도 엄마한테 300만 원 주고 이 자격증 안 따면 그 돈 용돈 하시라고 그래서 자격증 따고 취업했습니다. 용돈은 따로 드리고요. 아 근데 저거는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 실행력을 돈으로 사는 방식 있잖아요. 이제 안 하면은 그 X되는 상황을 만드는 방식에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잘못된 식으로 트라이를 하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런 내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유튜버니까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영상을 너무 올리기가 싫은 거야. 그러면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친구한테 뭐 100만 원을 주고 야 나 이번 주에 영상 3개 업로드 안 하면 100만 원 너 가져 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는 해도 됩니다. 근데 야 나 이번 주에 올리는 영상 조회수 100만 뷰 못 찍으면 그 100만 원 네가 가져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내 손을 떠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횟수 같은 걸로 조건을 걸어야 돼. 내 노력을 벗어나는 일 같은 걸로 하면은 안 돼요.
서비 형 어깨 왜 이렇게 넓어 보여요? 운동도 하시죠? 제가 파는 어깨 깡패 티셔츠를 입었으니까요. 제가 이걸 또 보여드려야 돼요? 제 어깨는 원래 이만합니다. 제 어깨는 원래 이만해요. 근데 티셔츠를 입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제가 이거를 괜히 자신있게 파는 게 아니에요.